웃을 때 드러나는 건강한 잇몸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 그러나 성인 5명 중 4명은 갖가지 잇몸병에 시달리고 있다. 찬물만 마셔도 이가 시리고 피와 구름이 나고 잇몸이 흉하게 주저앉고 당뇨가 있으면 더 심해지고 심하면 수술까지 해야 하는 잇몸 질환. 당신의 잇몸은 건강하십니까? 네, 오늘 스튜디오를 이렇게 치과로 꾸며놨는데요. 꾸며만 놔도 무섭네요, 이 의자가. 그 나이가 들어서나 어렸을 때나 이 치과 의자에 앉아 참 무서워지는데, 오늘은요, 우리 이 건강한 이, 보기 좋은 이를 사실 받쳐주는 게 잇몸이라고 하는데, 잇몸의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웬만하면은 그쪽 의자는 저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무서워요. 그래요. 요새 찬물이 반갑지 않다. 찬물은 좀 멀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동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나라 성인의 80~90%가 바로 잇몸병을 갖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신윤주 씨도 찬물? 저도 개인적으로 요새 좀 시려요. 시려와요. 애 낳기 전에는 멀쩡했죠. 그러니까 잇몸이 역시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이 잇몸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치아 예쁘기로 유명하신 서건순 씨 오늘 나오셨는데 어떠세요? 서건순 씨 잇몸도 정말. 건강하세요? 네, 저는 평소에 사실 웃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이 저 웃는 모습을 보고 참 보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제 치아가 튼튼하고 아마 가지런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저도 요새는 좀 과로하고 하면은 잇몸이 붓기도 하고 또 요즘은 아주 이가 좀 시린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역시 나이가 들면 잇몸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정말 좋은 거 많이 배우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건순 씨가 웃는 걸 잘 웃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가 건강하고 이가 자신 있으면 잘 웃게 되죠. 그럼요. 저는 이가 좀 어긋난 게 있어서 웃을 때 이렇게 오늘 근데 이제 잇몸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잇몸 하면은요, 여러 가지 그 증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은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사례들은 어떤 것인가 아마 여러분도 많이 해당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 하나가 양치할 때 이렇게 양치하면 이제 치아가 이렇게 뱉으면은 항상 빨갛게 이렇게 좀 피 같은 게 있으면 좀 기분이 좋아요, 좀. 그거 벌써 위험한 징조래요. 그거 하면은 내가 양치를 잘했구나. 이게 지저분한 게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사례부터 먼저 보고요. 오늘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굉장히 시려요. 이렇게 맛있는 사과를 한 입에 베어 먹고 싶어도 저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여기 맛있는 사과가 있는데 한 입 딱 베어 보시겠어요? 먹음직스럽게. 어른 주먹만한 사과 한 입 베어 물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노력은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아치, 아이고 힘주고 양껏. 왜요? 시려워요. 아우, 너무 맛있다. 양미간부터 찡그려지고 아니 왜요? 피까지? 이렇게 피까지 났어요. 여러분도 사과를 이렇게 베어 먹다가 피가 난 적이 있으시죠? 이거는요, 이가 아파서가 아니라 잇몸에 문제가 있어서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평소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서 잇몸 질환을 호소하시는 분을 만나봤는데요. 평소 양치질을 하면은 피가 항상 나오고요. 그리고 잇몸이 욱신욱신거리고 아파가지고 진통제 자주 먹고 자고 일어나면 잇몸이 막 부어가지고요. 식사하기도 좀 답답하고 좀 아픈 느낌이 오래 들거든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일. 잇몸이 붓고 피나고 심한 염증까지. 잇몸 질환 원인은 뭘까요?
예. 끔찍하죠? 아유, 보기가 참 그러네요. 얘기하는 분들도 그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거 맞아요. 시리고 아프고. 저 정도까지는 아니고 양치할 때만 피가 좀 나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잇몸 질환하면은 좀 이제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이 걸리시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지금 화면을 보면은 나이 젊은 젊으신 분들이 사람들인데? 그러세요. 그러게요. 예. 김종관 선생님, 이 잇몸 질환, 나이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예, 잇몸병을 우리 전문 용어로는 치주질환이라고 그러는데요. 치주질환. 예, 그 원인은 치태세균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나이하고는 연령적으로 예. 나이가 많을수록 치질환의 이완도는 많아지지만 예. 젊어서도 치은염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지금 말이 어려운데. 예. 치태가 뭡니까? 치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구강 내에는 한 200~300종의 세균들이 존재하는데 아, 물론 뭐 좋은 세균도 있고 나쁜 세균도 있습니다. 예. 이 세균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상호작용을 해서 대사물질도 내고 분비하고 그러고 또 어떤 세균은 또 죽고 어떤 세균은 살아있는 상태로 서로 모여서 그 덩어리를 이루는 예. 걸 우리가 치태세균이라고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태세균은 이 표면이나 이하고 잇몸 사이의 그 고울에 주로 예. 많이 서식하는데 이 표면에 있는 치태세균이 이를 부식시킬 때는 이제 충치가 일어나는 거고 또 잇몸 사이에서 염증을 일으키면 예. 치은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태가 치석하고 다른 겁니까? 예, 치태는 이제 조금 시일이 지나면서 예. 석회화돼서 단단하게 되면 예. 그게 이제 치석이 되는 거죠. 또 치은염이라고 해요. 치은염? 치은은 뭡니까? 예, 우선 그 예. 도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그 잇몸으로 이가 덮여 있습니다. 예. 이가 이제 핑크색 이제 그걸 나타내고 잇몸이? 예, 잇몸이 이제 예. 핑크색을 나타내고 건강한 상태죠. 이걸 예. 단면으로 잘라 보면은 이의 조직이 치조골과 예. 치조와 치아 사이에 예. 섬유질 치주인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건강한 치은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치은이니까 잇몸을 얘기하는군요. 네, 이제 잇몸만은 치은이고 치은. 나머지 조직을 합해서 치주 조직이라고 우리가 예. 얘기를 예. 하죠. 이게 이제 여기, 건강한데? 예, 이하고 잇몸 사이에 여기 이제 치태가 여기 침착하게 되면은 예. 이렇게 되면은 다음 그림 같이 되겠습니다. 오. 아유, 죄송합니다. 치태가 이제 침착된 경우에 조금씩 잇몸이 벗겼네요. 아까보다는 조금 붉어지고 예. 종창이 일어나고 치태가 조금 더 하부로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거를 치은염이라고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더 심한 건가요? 예, 이 상태를 치솔질을 잘 하지 못하고 예. 네. 치주 치료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방치하게 되면은 점점 그 치태가 치석으로 변하면서 예. 잇몸 염증은 심해지고 예. 상당히 출혈 소인도 많고 바로 이때가 아까 그 사과를 드신 분이 피가 나는 거 마찬가지로 이때가 이제 음식을 씹으실 때 이제 피가 이제 출혈이 되게 되는 거죠. 예. 이 양치할 상태, 때 피가 나는 거는 이 다른 상태에서 예. 치태는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칫솔질 양치로 충분히 제거가 됩니다. 예. 네. 치태는 그래서 치태는 양치를 제거해서 피가 좀 나더라도 정상적인 잇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같이 이렇게 하부 조직이 파괴되고 치주염으로 진행되면은 치과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되시는 거죠. 예,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예. 아주 진행된 그런 치주염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이건 뭐 많이 허물어졌는데. 거의 치조직이 치조골이 파괴되고 그랬기 때문에 예. 치석도 많이 침착되고 예. 잇몸의 염증뿐 아니라 치조직에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네. 거의 이런 상태에 이르면은 발치를 해야 될 그런 상태로 진행되게 되는 해야 것입니다.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 걱정이 되는 것이 전인석 씨 같은 경우 양치할 양치, 때마다 이 피가 피를 보신다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그런데 염증이 진행되고 있는 그게 상태라고. 만약에 이 상처나 이 딴 원인이 아니고 예. 잇몸 염증에서 나는 그 피면은 예. 칫솔질을 열심히 하시면은 한 일주일 더 지나시면은 정확한 칫솔질이면은 피가 멈추게 됩니다. 오히려? 양치질도 일종의 치주 치료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확한 칫솔질만 하시면은 자가 치료도 어느 정도 피가 나다가도 정확하게 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그것도 좀 배워야 되겠고요. 예. 그런데 또 제가 이가 좀 안 좋은가 보죠. 또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네. 잇몸이 근질근질한. 잇몸이요. 없죠. 그럴 때 있으시죠, 여러분. 가끔. 없네. 저만 그런 거. 등이 근질근질하면 이렇게 손을 넣지만. 누가 긁어주기라도 좀 하고. 잇몸
이게 잇몸이 왜 근질근질한 겁니까? 그러게요. 일단 그 잇몸에 예. 그 염증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세균性치태가 그 지연열구 밑으로 들어가서 그 아까 김 교수님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 연조직의 염증을 일으키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이 더 밑으로 가서 그 치아를 직접 지지하는 그 뼈를 녹이고 이런 예. 과정을 이제 우리가 느끼기로 이제 건질건질하게 느끼기 시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좀 치료를 좀 받거나 좀 진단을. 그럼요. 지금 그 피가 난다 하는 것은 이제 예. 본인이 느끼는 것이고 좀 더 전문가가 객관적인 그런 검사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근질근질은 가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치주병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렇게 괴로우면은 말을 바꾸시네. 누구나 다 치과를 찾고 정확한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항상 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간헐적으로 그렇고 또 치주병의 특징이 예. 조금 진행이 되다가 예. 또 일정 기간 휴지기를 가지고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치주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좀 괜찮다 싶으면 이제 다 나았겠거니 하고 넘어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한 90%가 치주병이 있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무슨 광고 같은 거 보면 자꾸 그게 눈이 띄죠. 그런데 사실 나이 드시는 분들이 왜 그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아프니까 참 어떻게 참기는 해야겠고 그리고 또 치과 가기는 무섭고 그러니까 되게 잇몸을 치료한다는 그런 약을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그거 괜찮아요? 네, 아마 요즘 많이 시판되고 있는 그 치주 약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약물 치료만 갖고는 치주 질환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신문 광고, 방송 광고 보니까 금방 난다고 그러던데요. 네, 약물 치료는 네.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약물 치료만 갖고는 어려운데 그 이유를 제가 잠깐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치주염이 진행되면은 예. 치아와 그 치뿌리, 이 뿌리에 그 치석이 이렇게 단단히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치석은 여기에 단단히 달라붙어서 치주 조직이 치아에 그 붙는 그 재생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방해하기 때문에 이 스케일링을 통한 또는 그 치주 치료를 통한 치주 치료를 통하지 않고는 네. 약물 치료만 갖고는 임시 그 치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주 그 좋은 치료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물만 복용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네. 좀 어려우시더라도 치과를 찾아서 치주 치료와 병행하시면은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광고 보면서 그 현혹돼가지고 사고. 신윤주 씨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을 때도 거기도 그 약 광고 같은 거 하나요? 약 광고 아주 많은데요. 예. 꼭 이렇게 얘기해요. 의사한테 이 약을 좀 소개해달라고 꼭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직접 약국 가서 사진- 직접 살 수 절대 없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그런 광고된 쉽게, 약들 쉽게 살 수 네, 있으니까 쉽게 살수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런 통증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예, 예. 치료는 안 된다. 예, 요건 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잇몸 질환 이렇게 좀 간헐적으로 반응이 오기 때문에 계속 오래 방치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게 그래서 말이에요. 이렇게 방치할 경우에는 잇몸의 뼈가 내려앉는 말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그런 경우가 예. 있다고 하는데 우선 화면으로 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상시에 지장에는 이런 이제 뭐 음식 먼저 먹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요. 이제 2주 전에 와가지고 이제 스크린 받으러 왔다가 보시더니 선생님께서 잇몸이 주저앉고 잇몸 뿌리가 보인다고 그러고 그럼 이제 보름 동안을 한 달 보름간을 치료를 해봐가지고 안 되면 잇몸 수술한다고 지금 말씀 중이시고 계속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기 잇몸이 예. 그 잇몸병이 진행이 되면 그 밑에 치아를 지지하는 뼈가 녹아 내려가기 때문에 저렇게요. 결국은 뿌리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머. 그래서 그 뿌리가 드러나게 되면은 그 민감한 사람들은 금방 그 시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물론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뿌리가 드러나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또 다들 바쁘게 자기들 일에 충실하다 보면은 예. 조금 개의치 않고 지내는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치아를 지지하는 그 뼈가 녹아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이제 그 치아의 그 수명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런 게 녹으면 아파요? 그것이 아프면은 좋은데 네. 대부분은 큰 자각 증상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아까처럼 그냥 건질건질 하다든지 네. 혹은 잇몸에 출혈이 좀 있다든지 예. 이렇게 되면서
민감할 때 느끼고 또 어떨 때는 못 느끼고 하면서 계속 병은 진행이 되는 더 거예요. 악화되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반드시 그 정확한 그 자기 잇몸 상태를 진단을 아는 받고.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 스케일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일링도 어떤 사람들은 1년 한 번 하면 충분한 줄 알고 또 6개월이면 다 충분한 줄 아는데 잇몸 상태에 따라서 다 스케일링 그 하는 그 인터벌이 그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저 지금 화면에서 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우선 예. 이제 그 증상이 잇몸병의 결과로서 뿌리가 지금 드러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은 그 잇몸병을 스톱시키는 것,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중지시키는 것이 우선 기본이고 예. 그렇게 해서 잇몸이 안정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벗겨진 그 드러난 그 뿌리에 대해서 어떤 뭐 코팅을 한다든지 혹은 2차적으로 그 복구하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예. 방법도 있군요. 그럼요. 그렇게 예. 치료를 안 해주게 되면 증세가 없고 잘 모르니까 악화되고.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느끼든 못 느끼든 계속해서 뼈는 조금씩 녹아내려가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그냥 나타나는 결과는 그 사람이 시리게 느끼든 안 느끼든 뿌리는 조금씩 더 길어져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그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약을 먹으면 해결되는 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예. 상당히 그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저 여러 번 뜨끔뜨끔한데 네. 저는 사실 뭐 양치는 잘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하고 네. 그래서 스케일링을 1년에 2번은 꼭 하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2월에 했지 그럼 8월 되면 반드시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이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것도 아니고. 스케일링 뭐 한두 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하셨어요. 스케일링을 예. 1년에 한 번 해도 충분한 사람이 있고 예. 또 3개월에 한 번 해도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그 잇몸 상태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잇몸의 그 파괴가 어느 정도 심한가, 그 잇몸병의 그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예. 그다음 치아를 지지하는 그 뼈의 그 양이 어느 정도에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정확한 정보가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우리 스케일링 하는 거 좀 보면서 좀 얘기를 좀 하죠. 예. 예. 자, 사실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치석을 제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 하기 전의 저희가- 모습이거든요. 예. 그 스케일링은 이제 물론 그 치석을 제거하는 건 맞습니다. 네. 치아에 부착된 그런 착색된 어떤 오염 물질들 전부 청소하는 것인데 어우 시려.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치료를 치주 치료를 네. 이 몸 치료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예방적이고 기초적인 그 스케일링과 네. 그다음에 그 잇몸 밑으로 그 계속 진행되는 그런 어떤 그 병적인 이벤트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스케일링 많이 후가 깨끗해졌어요. 예. 저게 깨끗하게 하는 미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미적인 것은 오히려 그는 일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건강을 회복시키고 유지하는 네.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저쪽에서 김종관 교수님이 예, 우리 한번 저희 가볼까요? 방청객 여러 한 분을 앉혀두시고 뭘 하고 김 계시는데 선생님 지금 여기 예. 뭘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안녕하세요. 두려움에 지금 지금. 무척 겁을 먹고 계신 것 같은데. 예, 뭘 하신 거죠? 치태 착색제로요. 예. 치태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아.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자, 평소에 이 잘 닦으세요? 네. 잘. 보시면 갑자기. 한번 보시죠. 모르니까. 이게 지금 뭐 빨간 물감이에요? 에리스로신이라는 네. 빨간 염 착색 약인데요. 예. 네. 이렇게 일단 한번 묻히고 나서 예. 그다음에 양치를 한번 해보시죠. 양치를 좀. 빨갛게 지금 이를 칠했는데 이거 왜? 약물을 지금 발랐어요. 예. 이제 이렇게 양치를 하고 나면 예, 됐습니다. 치태세균에는 염색이 되고 예. 네. 치태가 없는 부위는 염색이 안 돼요. 예. 아, 너무 그러니까 높이시면 이게- 카메라 안 보이니까 이 정도만. 예. 예. 아니 저는요. 예. 제가 평소에 굉장히 일을 잘 닦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분도 지금 아까 사실 물어보니까 잘 닦아요 잘 하다가 닦는 막 자신 없죠. 이러는데 한번 보죠. 지금 이렇게 색소가 지금 이렇게 지금 표가 나는데 그러면은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하고 잇몸 사이하고 이 위에 이렇게 빨갛게 착색되어 있는 부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치태세균입니다. 그래서 이 위의 치태세균은 그냥 칫솔질도 제거되지만 예. 잇몸과 이 사이의 치태세균은
그냥 수평 칫솔질로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침에 양치 잘하시고 그렇죠. 오는데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예. 치태 세균이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적지는 않은 편이죠.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좀 많이 있나요? 예.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보통 칫솔 하고 나서 이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저기 지금 이가 잘 안 닦인 부분이 저렇게 표시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예. 이렇게 왜 평소에 그 이를 갖다가 위 아래로 잘 닦자 뭐 333 해가지고 뭐 하루에 3번 식사 후에 3분 이상 닦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이를 잘 닦으면 없어지는 겁니까? 그럼 그 잇몸 질환이 예방이 돼요? 그렇게 잘 닦으면? 그럼요. 잇몸 질환은 예. 아주 정확한 칫솔질로 예방하실 수 있어요. 네, 보통 그 치과에 오실 때 예. 잇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자기 자신이 잇몸 그 치태 제거의 그 기술이라고 그러나요? 방법을 예.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혀로 이렇게 이를 훑어가면은 이에 그 치태가 묻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까끌까끌하게 네, 이렇게. 밀가루 까끌까끌하게 묻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제거하시면은 칫솔질 잘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래요? 그런 게 안 네, 느껴져요? 거의 매끈한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치태 착색제를 써서 염색된 부위를 한번 확인해보고. 선택적으로 이제 확인해서 이제 확인해보고. 제거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 전신적으로 질환이 아까 그 당뇨병이라든가 질환이 있다든가 또 담배 많이 피시는 분, 또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신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이 이런 네. 분들은 칫솔을 열심히 하고 잘 닦아도 치주 질환이 이렇게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치조골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죠. 그 네. 경우는 반드시 이제 치과를 정기적으로 다니시면서 예. 치과에서 그걸 찾아내야죠. 예. 그래서 수술이든가 치료든가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같이 이게 치태의 양이 요 정도로 이 치은 염을 일으킬 정도의 양은 충분히 칫솔질 완전한 양치로. 칫솔질로 예. 제거가 되겠습니다. 그 양치하면은 제가 자신 있는 게 네. 저는 이 힘으로 이 잇몸에 피가 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게 일주일 된 거거든요. 이게 옆으로 이렇게 좀 벌어져가지고 왜 석 달 써도 이렇게 안 되거든요. 칫솔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칫솔 부를 때도 이 칫솔 쓰신 지 예. 3, 4일 내지 일주일 내에 이렇게 이거 벌어지는 사람은 네네. 예. 칫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칫솔이 나쁜 거죠 그게. 칫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 어느 재질로 만들어 강철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어요. 칫솔 방법이 틀린 거고 예. 이거는 이만큼 잇몸이나 치아에도 데미지를 준 거기 때문에 이 손상을 준 거기 때문에 손상이 잇몸 손상도 숨겨놔야 되겠네 이거. 여기 잘생긴 치아가 좀 있는데 어떻게 이를 닦아야지 제가 그래서 치료까지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를 잘 닦는 방법을 네. 여러분들에게 이거 저 높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예, 일어서서 해주시죠. 예. 예, 예. 그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예. 칫솔 방법에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하고 잇몸 사이하고 이하고 이 사이의 치태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칫솔의 그 맨 바깥 부위를 네. 그냥 안 되겠습니다. 일단 좀 요맨 바깥 부위에 45도 각도로 칫솔을 예. 잇몸 속에다 넣습니다. 이렇게 잇몸하고 이 사이에다 넣어서 여기서 롤을 약간 돌려주면서 예. 이걸 쓸어내리는 것 같이 쓸어 올리는 것 같이 위로 이렇게 파내줍니다. 이렇게 치태를 파내준다는 기분으로 예. 이렇게 돌리면서 약간 위로 파내주는 이런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게 올려만 주는 걸로 이게 지태가 없어져요? 이게 파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굴리면서 그렇죠. 약간 옆으로 롤링하면서 예. 약간 올려주는 거죠. 위에. 그러면은 이하고 잇몸 사이에 있는 치태가 예. 어느 정도는 오히려 나갈 수 있는 근데 거예요. 이렇게 안쪽은 좀 벌어져 힘들어요. 있는 칫솔은 이게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잘 안 되죠. 지금 여기서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그렇죠. 잘 빼내야 된다는 정확하게 요령. 파내는 게 중요해요. 네. 안쪽은 어떻게 합니까? 안쪽도 마찬가지죠. 안쪽도 이렇게 안쪽이 여기다 좀 45도 요걸 보여. 이쪽으로. 그쪽. 45도로 대고 예. 여기다 이렇게 롤링 약간 하면서 이렇게 파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파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거를 돌리고를 잘 해주셔요. 그리고 파내고. 그렇죠. 예. 저요. 네. 윗니의 안쪽은 또 어떻게 합니까? 윗니의 앞에 니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안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파내죠. 롤링하면서 힘든데, 이거는 여기는. 이게 좀 맨 처음에 하실 때는 예. 힘드시죠. 힘드셔서
치약을 4분의 1 정도 할 때 한 번 묻혀서 다시 또 빨아내시고 그거 다시 방법이네요. 그래서 한 4번 정도 하셔도 괜찮아요. 한 번 치약을 한 번 할 때 한 번 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에 많이 하지 한 번에 말고. 많이 하지 마시고 한 4번 정도 해도 괜찮아요. 그 여러 번 하면 야단 맞을까봐. 선생님, 예. 저는 그 이쪽 어금니 쪽에 이렇게 혀를 넣어보니까 좀 까끌까끌한데 그쪽은 어떻게? 어금니 위쪽입니까? 예, 위쪽이요. 위쪽입니다. 특히 위쪽에 이 위쪽 여기는 침샘이 있기 때문에 네. 이쪽하고 이 아랫니 안쪽에 침샘이 있기 때문에 치태가 많이 껴요.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많이 끼는 부위인데 예.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칫솔을 약간 좀 돌려주시고. 칫솔을 대고 예. 칫솔 대고 이렇게 롤링하면서 아래로 내리는 거죠.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돼서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아래로? 예, 아래로. 아, 이게 처음 하는 사람은 손에 쥐 좀 나겠는데요. 예.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나 조금 그 치태를 자기가 혀로 찾아낼 수 있으면은 예. 그 혀로 확인해가면서 이게 덜 됐나 잘 됐나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서금수 씨는 이게 그렇게 잘 관리된 게 이런 식으로 양치하셨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철저히는 안 했어요. 저는 아무튼 열심히 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치약을 몇 번 묻힌 적은 없고요. 근데 하여튼 열심히는 닦았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스케일링도 자주 해주고. 그 방법은 네. 치태만 선택적으로 파내면서 예. 잇몸은 상처를 안 내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옆으로 막 해도 치태 제거는 됩니다. 그러면 잇몸이 닳고 이 뿌리가 닳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 막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칫솔 방법 중에서 옆으로 수평으로 하는 것만은 좀 다시 앉아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우리는 양치는 이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언니 아래 노래도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예. 예. 이 부위 예. 제가 한번 칫솔을 실제 한번 실제 해보겠습니다. 예. 이건 아까 영광입니다 지금. 여기 이거 아까 여기다 이렇게 예, 대고 지금 카메라가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약간만 좀 머리를 좀 세워주실까요? 예. 자 머리를 좀 자, 괜찮으시죠? 되겠죠? 예. 여기에 예. 45도로 아 잠깐 이거 다시 손을 가렸어요 지금 박사님. 예. 이렇게 여기서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예. 45도 손을 대고 이렇게 롤링하면서 우위로 지켜줍니다. 한 번 해도 많이 여기 묻어 있지 않습니까? 벌써 여기 이렇게 해서 2번, 3번, 아 이런 방법으로. 4번, 5번 하시면은 상당 부분 많이 예.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로 보여. 예. 이거 4시간 얼마나 카메라인데. 이 아까에 비해서 치태가 제거가 많이 됐는지 제거가 말이죠.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닦아주시죠. 아랫니를 지금 선생님께서 이를 닦아주셨는데요. 아까보다는 그 붉은 부분이 많이 사라진 걸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시원하세요? 사실 좀 아프셨죠?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칫솔 할 때 아프면 안 됩니다. 예. 아프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 저 박사님 말씀 다시 한번. 예, 이렇게 해서 옆으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리 하면은 빨리 하게 되죠 이렇게. 또 숙달되면은. 위에 이런 치태는 그냥 옆으로 해도 예. 제거됩니다 사실. 아, 그러니까 아 옆으로도 해도 되는군요. 좌우로 닦는 게 이제- 굳이 나쁜 건 아니네요. 이에 교환면, 씹는 면은 옆으로 해도 되죠. 씹는 면은 옆으로 해도 되지만 옆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도 예. 충분히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양치를 잘해서 치태 세균을 없애주면은 잇몸 질환 예방되고 그렇죠. 상당 없앤다. 부분 예방돼요. 상당 부분 예방돼요. 인상적인 게요. 양치질이 치료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게요. 아침마다 이렇게 식사 후에 무심코 그냥 양치해야지 했는데 이게 치료라는 거죠. 잇몸 질환을 양치할 때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 손을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을 때. 여기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잡는 것도 이렇게 잘 잡고 이걸 긁어내기 쉽게. 예. 그러니까 온 힘을 알겠습니다. 힘을 이 소울 하나에다 주는 거죠. 그 판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소리 안 벌어져요? 예, 그럼 안 벌어져요. 그래서 벌써 그 소울 모양만 봐도 칫솔이 되나 안 되나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공들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른 양치, 칫솔질이 예. 잇몸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배웠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다음 사례를 또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 치과 가기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사실 치과라고 하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런데요, 이 치과 가기를 미루다가 치주 질환이 심각해져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제 뒤에 바로 이 수술 환자분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환자분이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증상으로 지금 이렇게 수술까지 받게 되신 거예요? 잇몸이 붓고 예. 고름도 나오고 피도 나오고 이도 시리고 그러거든요. 고름까지. 근데 이런 증상이 한 얼마 동안 지속이 된 건데요? 15년에서 한 20년 돼요.
와, 15년에서 20년. 어우,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기간이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만 듣고는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 그 초기에는 이제 잇몸병이 그 잇몸 살 위쪽에만 있다가 염증이 아래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잇몸뼈가 아래쪽으로 이제 녹아 내려가면서 뼈가 이렇게 아래쪽 원래 여기서 위쪽에 있어야 되는 뼈가 아래쪽으로 흡수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잇몸 질환을 오래 방치해 두었을 때 잇몸을 수술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잇몸 수술의 과정은 국소 마취제를 넣고 잇몸 아래쪽까지 진행된 염